안녕하세요. 오늘 굿모닝 미주미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는 0.38%, S&P 500 0.66%, 나스닥은 0.48%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틀 연속 반등했는데 10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2020년 이후로는 8, 9, 10, 3개월 연속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입니다. 바로 다음 내용 보시면은 오늘 이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9%로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고요.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5%대에 도달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여기서 또 10년물 금리가 급격한 변동을 보일 수 있어서 오늘 밤 FOMC 결과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달러 역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달러는 이제 0.5% 상승해서 현재 106 이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다시 작년에 기록했던 수준으로 더 치솟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달러가 계속 상승하는 거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악재겠죠. 유가는 오늘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대 하락 보여줬는데요. 오늘 유가 하락에는 이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 EIA 발표에 따르면은 2019년 11월 이후로 원유 생산량이 월간 최고치인 1,305만 배럴을 발표하면서 유가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10월 증시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4%, S&P 500이 마이너스 2.2%, 나스닥이 마이너스 2.8%로 지난 9월에 이어서도 10월 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2020년 3월 이후로 8, 9, 10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 마감한 사례고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보시면은 10월에 주가가 하락했으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11월에 평균 2.4% 주가가 상승했고 12월까지는 평균 주가가 4.8% 상승했습니다. 특히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1987년 이후로는 이 경우에 모두 증시가 이렇게 7번이나 상승했어서 기대감을 가져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8, 9, 10월 3개월 연속으로 S&P 500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11월에 이렇게 보시면 100% 확률로 평균 3.7% 증시가 상승했었고요. 12월까지 보면은 80% 확률로 44.5% 상승했다는 80% 확률로 4.5% 상승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미국 증시에는 계절성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항상 11월, 12월에는 이렇게 연말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세를 보여준 전적이 있어서 11월부터는 긍정적 관점에서 증시를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이 33,972선에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은 33,812포인트에 있어서 현재 다우지수가 한 0.5%만 더 하락해도 데드크로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보통 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은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을 때 이 다우지수 흐름이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의 가장 최근 데드크로스 사례는 2022년 3월 8일이었고 이 당시에는 데드크로스 발생 한 달 이후에 다우지수가 6.4% 상승했고 1년 후에는 0.5% 상승하면서 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보았을 때는 19번의 데스크로스가 발생했었고요. 최악의 경우는 2008년 1월 3일 케이스로 향후 12개월 동안 30.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경우에는 3년 전이었던 2023년 3월 23일로 이 당시에는 향후 12개월 동안 74.4%의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통계상으로 다우지수 데스크로스 이후로 1개월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였고 12개월 동안은 보면 6.92%로 상당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오늘 장 끝나고 바로 실적 발표를 했던 AMD가 있습니다. AMD는 주당이익 0.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68달러를 상회했고요. 매출 역시 5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57억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하회한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뭐 게임 시장, 그리고 일반 엠베디드 시장 이런 게 다 미스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도 미스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거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친 건데, 아무래도 AMD는 현재 이 반도체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도 엔비디아 수준까지 아직 그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MD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바로 이렇게 4%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AMD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더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엔비디아의 월스트리트 저널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중국 수출 제재로 인해 현재 엔비디아가 50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볼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현재 엔비디아 수출 통제가 11월 중순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 물량을 올해 당장 이제 다가오는 11월에 다 판매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11월부터가 아니라 현재 당장부터 이 대중국 수출 제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측에서는 50억 달러 가량의 중국향 판매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에게 칩 주문을 넣었던 기업들은 이 주문을 다 취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생산한 칩들을 다른 판매처를 모색하는 방안이 있겠죠. 만약에 다른 데를 찾으면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대중국 수출 통제가 나타나도 그렇게 매출 타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은 오늘 이때 6월에 실적 발표했을 때 크게 상승했었던 수준까지 오늘 좀 주가 많이 하락했었고요. 현재 407달러까지 반등했는데 장중에는 400달러 밑으로도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11월 21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주당 이익은 3.16달러가 예상되고 있고 매출은 151.9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는 거의 600% 가까이 상승할 예정이고, 그리고 매출은 작년에는 59.3억 달러였는데 올해 151억 달러로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게 될 예상치가 있어서 엔비디아 충분히 좀 긍정적 관점에서 한번 11월 21일 실적 발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에 따라 좀 어떻게 접근할지 그때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엔비디아는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최소 3곳 이상은 목표 주가 하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 하향했어도 다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투자 의견 매수 또는 비중 확대 의견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 현금흐름 비교 차트인데, AMD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 보시면은 매출 성장세가 20%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보시면은. 그리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1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훨씬 큰 규모의 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40%에서 50% 수준이 매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 현금 흐름은 2025년까지 70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승자는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먹는다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AMD는 좀 더 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오늘 이제 VF 코퍼레이션인데요. VF 코퍼레이션은 반스랑 노스페이스 그리고 디키즈 팀버랜드 브랜드 갖고 있는 그 기업인데, 여기가 주당이익은 0.63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66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미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EPS랑 매출 모두 전년 동기에서 10% 이상 하락한 수치고요. 특히 VF 코퍼레이션을 먹여 살리던 브랜드가 반스였는데 최근 이 반스가 인기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반스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21%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VFC 주가 차트 보시면 올해 이거 진짜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현재 오늘도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면서 진짜 끝도 없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반스 마이너스 23%, 그리고 노스페이스는 조금 최근에 이제 국내도 보면은 젊은 세대들한테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이라고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좀 괜찮은 성과를 보여줬는데, 결국 반스라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 VFC라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스 브랜드다 보니까 이 반스 브랜드의 매출이 회복돼야 VFC 코퍼레이션의 주가 회복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유통 채널별로 봐도 도매랑 DTC 모두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유럽, 중동이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특히 아메리카 지역에서 매출 하락이 10%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지역이 매출 비중도 가장 높고, 그리고 결국 미국이 트렌드를 좀 주도하다 보니까 이 패션 트렌드를 여기서 밀리면은 이 패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역에서 매출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좀 투심이 계속 나빠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반스, 노스페이스 매출 회복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중에는 이제 가이던스 철회를 했고요. 2024년에 반스, 그러니까 반스가 현재 2024 회계년도 상반기가 끝난 건데, VFC가 여기서는 이 반스 실적 개선이 현재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다 발표하고 있어서 반스 좀 더 언제 개선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당 귀족주였는데 원래 주당 50센트씩 배당을 줬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걸 30센트로 인하하더니 오늘 또 배당 컷 해가지고 현재 주당 배당금이 9센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반스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베크롬비 앤 피치 같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아베크롬비 앤 피치는 계속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2000년대 초반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고요. 이게 국내에는 판매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인기를 체감하기 어려운데, 현재 미국에서는 아베크롬비 앤 피치가 되게 많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룰루레몬이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최근에 S&P 500 편입되기도 했죠. 이게 여전히 프리미엄 운동복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주가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죠. 이 데커스 아웃도어 보시면은 현재 사상 최고가 계속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지난 목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올해는 호카도 계속 잘 나가고 있지만 특히 어그가 진짜 많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그에 또 타즈랑 타스만이라는 모델들이 글로벌 스테디셀러로 올라서면서 어그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올 겨울에도 데커스 아웃도어 이것도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굿모닝 미주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